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결정되면서 시장에도 충격이 미쳤습니다. 특히 오늘 환율은 장 마감 직전 1,413원 오전까지 뛰어 올랐는데 일각에선 환율이 1,450원대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차 군 동원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크라이나의 재건의 훈풍이 깃들 것 같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올해 미국의 곡물 작황까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료주 등 식량주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운임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저점과 비교해 253%가량 오른 운임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발주 확대로 국내 조선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시장에선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주의 훈풍이 깃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봤고요.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두 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백승화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는 역시나 웃으면서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만 FOMC 결과가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결정이 됐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11월, 12월 FOMC에서도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아주 우세하게 그리고 거의 변치 않을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은도 이런 미국의 스텝에 맞춰서 빅 스텝으로 가겠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자, 오늘 정말 환율이 이 가격대를 보긴 보네요, 박동기 파트너님. 저도요. 진짜 1,400원 과연 돌파가 나올까 했었는데 네. 오늘 결국 돌파가 나왔죠. 근데 이제 환율이 이번에 지금 1,400원 돌파가 환율이 지금 1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 그러죠. 그만큼 지금 그동안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을 띠다가 말 그대로 그냥 13년 만에 지금 1,400원 돌파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환율,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주가 흐름하고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환율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환율 요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지금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다, 러시아 전쟁 문제다, 금리 인상이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워낙 약세가 진행 중인 것이라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환율 자체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다. 주가 흐름하고 반대로 가고 1,400선 전후에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겠나. 일단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어제 결국 이제 FOMC가 일단 마무리가 됐죠. 자,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세 번 연속 0.75% 금리를 올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시장의 예상치 수준입니다. 1% 올릴까봐 긴장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0.75%에서 일단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미국 시장도 또 우리 시장도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하면서 결국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부분은 또 다음 달 CPI가 나오는 다음 달 10일 전후 정도까지는 또 잠잠하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FOMC가 아마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한은 총재가 이제 빅스텝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한미 금리가 지금 역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빅스텝 그러니까 0.25로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가다가 0.5% 빅스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연쇄적인 반응들이 참 무섭고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유레카와 함께 하시면서 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사실 이틀 전에 이 박동희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야기를 또 해주셨었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시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이슈가 최근에 계속 시장을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는 연일 뭐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틀 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볼 수 있는 인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조금은 좀 손을 떼고 좀 멀리서 이제 비판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코너에 몰린 러시아가 이번에 푸틴이 이제 군 동원령을 냈습니다. 예비군 동원령을 내서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예비군 동원령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로 그 이후에 60년 만, 70년 만에 동원이 됐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원 대상이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반발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시민들에게 반발이 나오니까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는 뭐 동원 대상자는 채무 상환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원책을 해서 회유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에 대한 언급도 나오면서 좀 전쟁이 사실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재건주가 움직였었는데 전쟁이 다시 좀 심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다시 사료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료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제 그 전쟁하는 우크라이나가 옥수수 주요 수출국이에요. 그리고 밀이나 옥수수 가격이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 가격이 옥수수가 사료로 많이 쓰이는데 이 사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주들이 테마에 엮여서 작년 올해 4월, 5월 구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요. 한동안 좀 이제 횡보하던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이 동원령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사료주가 다시금 테마를 많이 받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일 사료가 장중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고요. 이제 대주산업이나 고려산업, KC피드 등 이런 사료주들이 다시 한번 테마를 받으면서 전쟁 장기화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살펴봤는데 좀 전쟁이 사실 어떻게 종결이 될지는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틀 전에는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그랬지만 최근에는 또 오늘 나온 이슈로는 군동원령 나오면서 다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휘둘려가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시장을 냉정하게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이제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런가 하면 조선주 최근에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LNG 기자재주까지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자, 박동희 파트너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오늘 조선주들이 단연 눈에 띄었죠. 시장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띄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1차적으로 LNG 운반선 가격이 최근에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가는 급등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슈 그러니까 성가가 올라가고 또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뭐 조선주는 주가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죠. 그게 지금 성가 상승에 또 수주 이제 발주도 늘어나고 또 수주도 우리나라가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특히나 이제 친환경 연료 선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최근에 지금 선박 발주를 보게 되면은 전체의 한 60% 정도가 친환경 연료 선박이라 그래요. 또 그 중에서 60%를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거의 뭐 그 친환경 연료 선박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친환경 연료 선박이라는 게 LPG나 LNG 뭐 부분적으로는 배터리를 이용한 그 전기 이런 걸 활용해서 움직이는 선박을 말하는데 앞으로도 친환경 연료 선박이 갈수록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탄소 제로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선박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구체적으로 최근에 천연가스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발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성과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대 미포조선인데 오늘 지금 뭐 7% 이상 급등이 나왔고 어제는 대우조선이 또 한 7, 8% 급등이 나왔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그 조선주들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또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의제원을 해서 시장 분위기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데 급등세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하고 오늘 연이어 뭐 시장 약세에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거래량을 싣고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역시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그 친환경 연료 선박 수주가 상당히 뭐 거의 최고 건수로는 지금 제일 많이 그 수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또 산업은행이 또 그 매각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 매각 이슈까지 같이 지금 맞물리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역시 지금 뭐 다른 차트 보지 않더라도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기타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되는 종목들, 그리고 또 기자재 쪽에서는 본행제 관련되는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태조, 이방원 중에서 조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박동기 파트너님과 또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종목 발견의 여정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통한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 발견의 여정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유레카 종목 성적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승화 파트너님, 지난 화요일에 출연을 해주셨을 때 아무래도 FOMC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주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 종목들 실제로 흐름이 좀 나왔었죠? 일단 단기적으로 좀 원래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지금 약세 구간에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단기 관점에 매매를 챙겨봐야 된다. 빠른 종목들, 거래량 붙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봐야 된다 하고 화요일 날 좀 올랐던 자리에서도 추천을 드렸는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같이 살펴봤던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푸른저축은행도 한번 이제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화요일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5%가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또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가져가는 흐름을 보기보다는 빠르게 수익 주면 챙겨야 된다. 3%에서 5% 정도 수익 나면 바로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도 같이 살펴봤었는데 제주은행도 이렇게 윗꼬리 자리로 6% 가까이 시세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빨리빨리 챙겨놔야 되고 수익을 좀 길게 주지 않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눌리면 또 11선 보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점 언급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레카 종목으로 언급드렸던 것은 리드코프였는데요. 리드코프 같은 경우도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3%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리드코프는 아직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매매 메리트가 있고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8,700원 이하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그 가격에 있으니까 지금도 사실 뭐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 종목은 아직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잖아요.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리드코프는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은 또 매매로 메리트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FOMC 앞두고 짚어봤던 종목들, 유레카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백승화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셔도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만나보고 계십니다. 삼형제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고, 그 아래에 너무 귀여운 강아지 삼형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개누나이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눈이 가네요. 자, 하지만 강아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자, 삼형제 어떤 이야기인가요, 박동희 파트너님? 네, 삼형제로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저런 사진을 준비해 주실 줄은 몰랐죠. 네, 우리 예, 저거는 뭐 작가님의 센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삼형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이 삼형제 하면은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게 셀트리온 삼형제를 많이 그렇죠. 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뭐 제약해서 셀트리온 삼형제를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 셀트리온 또 오늘 또 셀트리온 들고 나오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바이오 섹터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예, 조금 일단 요 폭풍은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 제가 지금 삼형제라고 뭐 다른 데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을 셀트리온 삼형제 못지않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삼형제가 또 있더라. 그게 어디냐? 바로 에코프로 3사입니다. 예, 에코프로 3사 요즘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꽤 잘 나갑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한 두 달쯤 전인가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부 다 2배 이상씩 3사가 다. 에코프로 3사 하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 상장사는 이렇게 지금 3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이게 수직 계열화가 아주 잘 돼 있는 회사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데 광물을 채취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부터 해서 중간 공정 과정을 거치고 또 양극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게 포스코도 잘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잘 돼 있는 게 그 에코프로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미 뭐 시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시너지와 잠재성 부분은 에코프로 쪽에서 2차 전지, 특히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전체적으로 제도권에서도 많이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이제 지주사로 있고 그 밑에 이제 삼형제, 그러니까 BM하고 HN이 상장사로 돼 있는 반면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비상장사들이 똑똑한 비상장사들이 꽤 많죠. 제일 먼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비상장사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요 회사 같은 경우도 아주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중국에 의존하는 전구체라는 것은 양극재의 원재료가 되는 건데, 이 전구체를 국산화해서 이 국내에서는 그 전구체 부분의 선두주자다. 여기 지금 비상장사로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도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공정 과정에 수산화 리튬을 또 그 공정하는 그런 회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또 비상장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될 회사가 에코프로 CNG. 자, 이 회사는요, 에코프로 CNG는 최근에 한참 이슈가 되는 배터리 재활용 쪽 이제 사업하고 관련되는 회사인데 작년 말부터 해서 배터리 재활용 쪽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나오죠.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제 비상장 자회사 그림으로 요약해 놓은 것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뭐 복잡해 보입니다. 이제 단순화하면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죠. 예, 제일 하단 보면은 제일 좌측이 이제 에코프로 CNG입니다. CNG가 요 회사가 재활용, 최근에 항상 이슈가 되는 리사이클링하고 관련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두 번째 회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전구체 국산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으로 이거 지금 좌측부터 해서 우측으로 그 2차 전지의 공정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되고, 세 번째가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이노베이션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 대망의 양극재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에코프로 BM이 제일 우측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수직 계열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회사들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자, 자회사 최근 실적 흐름을 보면은
제가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죠. 자, 위에 거는 매출액이고 밑에는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 지주사 연결로 해가지고 돼 있는 게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을 지금 내놨는데요. 이게 지금 연결 실적으로 매출액이 6,800억에서 1조 2천억. 한 분기 지나는데 지금 매출액이 2배로 뛰었어요. 거기에 이제 전체에서 그 에코프로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에코프로 BM이 3분의 2예요. 네, 상당히 큽니다. 역시 4,900억에서 7천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 실적을 모든 회사들이 다 내놨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상장 자회사들인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실적 뭐 1,100억에서 1,500억,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전부 다 실적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영업이익도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장사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볼륨이 커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지주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모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에코프로 그룹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에코프로 삼형제 오늘 준비해 주신 유레카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사실상 오늘 종목들은 미리 또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와 주신 것 같고요. 삼형제라는 이름으로. 자, 그렇다면 백승화 파트너님께서는 이 에코프로 삼형제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시가총액 부분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회사들, 2차 전지 중에서도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박동희 파트너님이 그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시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시는지는 잠시 후에 유레카 종목에서 공개해 주실 거죠? 거기서도 공개를 하지만 네. 요 지금 3사는 이미 이제 다 아니까요. 네, 대부분 이제 상장해 있는 회사들을 아니까 지금 우리 백승환 파트너님께서 그 귀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네.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 세 개 회사가 각각 또 특성이 달라요. 이게 차고 일어나면은 이 회사를 좀 사고 싶고 또 조금 이렇게 밥 먹고 나면은 또 생각이 바뀌고 하는 네. 그 정도로 장점이 좀 이렇게 각각의 장점이 뚜렷합니다.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려 볼까요? 네. 이제 그 지주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량,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이 뛰어난 비상장 자회사들을 다수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아마 1위로 지금 올랐었을 거예요. 최근에 지금 1, 2위 들락날락 하다가 1위까지도 지금 올라선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지금 양극재 부분에서는 뭐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또 우량주, 또 그렇지만 또 변동성이 약간 작은 그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또 접근을 하셔도 좋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종목은 마지막 제가 유레카 부분에서 장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유레카 키워드 삼형제라는 주제로 해봤는데요. 자, 오늘을 시작으로 에코프로 삼형제라는 말 자주 들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원조는 박동기 파트너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짚어봤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삼형제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박동희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해볼 차례인데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공개가 됐습니다. 스마트카라고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 뭐 최근에 또 정부에서 관련해서 또 정책이 나온 게 있죠.
일단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이유가 테슬라와 엮여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도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먹고 삽니다. 관심,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S&P라던가 나스닥에 한때 이제 대장주였었고 그 종목이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그 종목이 내리면 지수가 내릴 정도의 시장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이 테슬라에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 접목해서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카는 결국 자율주행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센서 기능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테마의 대부분 구성 종목들이 다 카메라 모듈주 아니면은 뭐 센서 이런 쪽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레벨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레벨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고 이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 것 중에 1단계, 2단계, 이제 0단계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3단계, 4단계에 대한 부분이고 5단계는 완전 자동화, 이제 아예 운전석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처음에 공개가 된 거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정의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레벨 3 이상부터 자율주행화에 된다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드리고 지금 실제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3단계까지는 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까지는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건부 자율주행이에요. 고속도로 같은 구간이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은 사실 운전하기 제일 쉬운 구간이거든요. 차가 너무 혼잡하지 않고 신호등이 많이 있거나 뭐 보행자가 튀어나올 염려가 없는 그런 이제 좀 운전하기에 편한 그 차가 막 엄청나게 정체가 되어도 사실 뭐 급격한 변수, 뭐 사람이 튀어나온다던가 이런 변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건이 좀 좋은 편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는 거고 이 3단계 이상부터는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운전자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 없고 뭐 잠을 잘 수도 있거나 뭐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건 4단계까지 가는 건데 시스템의 조건을 넘어서는 변수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사람이 제어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단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4단계부터는 이제 고등 자율주행으로 해서 대부분 뭐 이제 국도 이런 부분에서도 자율주행 가능하고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말씀드린 5단계가 이제 탑승만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일 큰 회사인 테슬라가 좀 핵심으로 이제 밀고 나가고 있고 애플카 이런 얘기 나오면서도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삼성에서도 얘기가 나오면은 뭐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 정부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고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율주행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관심을 먹고 자라고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놓치지 않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 뭐 완전 자율주행 택시라던가 버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특히나 레벨 4 이상의 단계를 하는 뭐 그런 정부 정책이 또 나와 있는 상황인데 박동희 파트너님, 이 스마트카 이슈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에 그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스마트카라는 거는 뭐 ICT 기술 연결해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모든 거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니까, 뭐 충분히 앞으로도 뭐 그 산업의 발전 방향하고 충분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지난번에 로봇 그 산업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분명히 그 로봇 산업도 그 성장 산업이고 또 그 흐름이 대세이고 자율주행도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저같이 이렇게 이제 주식을 또 오래 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중소형주의 성장성 이러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이게 아버지 말도 못 믿어요. 그런데 이제 막 성장,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슬프네요. 이게 주식은 믿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또 안 믿습니다. 네. 하물며 이제 중소형주의 성장성 하면은 솔직히 이렇게 막 주식 20년 이렇게 하면은 기회 안 들어와요. 검증된 거. 네. 지금 이제 전기차는 눈에 보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눈에 보이는데 자율주행차, 그 로봇도 사실은 마땅하게 제가 이제 들어갈 만한 저처럼 이제 중대형주를 선호하는 사람이 마땅하게 들어갈 만한 게 로봇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네. 너무 또 이렇게
그 좀 보수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시는데 자율주행차도 이렇게 보수적이고 안정 성향의 투자자들이 좀 들어갈 만한 좀 중대형주가 없는 게 좀 아쉽지 않느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한번 저도 해볼 텐데 네. 방향은 맞거든요. 네. 방향은. 대세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좀 극복하게 할지 아니면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자신감을 줄지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워낙 어떤가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 경력이 워낙 오래 되셨고 또 시장에서 진짜로 엄청나게 오래 이제 그 파트너님으로서 이제 전문가님으로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또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 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좀 젊음의 패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리스키하기는 해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고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회사들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또 묘미가 저는 심루타 종목을 찾는 게 또 묘미지 않나. 근데 사실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게 커 있지 않았어요. 시가총액이 1조, 뭐 이게 7천억 뭐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 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10조도 넘죠. 말씀해 주셨던 코스닥 총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회사도 그렇게 처음부터 커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큰 대형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커갈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오늘 가져온 종목 중에 이제 제 말씀드리는 게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모가 자체도 이제 13,000원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모할 때 처음에는 흥행을 해서 시가 이제 17,000원까지도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쭉 하락하는 추세였고 뭐 아시다시피 지수가 좋지 못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이 종목은 NCN의 오토모티브 사업부가 물적 분할을 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상한가로 오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제 사실 발견되지 않았던 종목을 유레카로 찾는 느낌이라기보다 지금부터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재무적으로는 사실 뭐 말씀해주셨던 그런 이제 에코프로처럼 실적이 튼튼하거나 이제 매출액이 좋거나 이런 기업은 아닙니다. 매출액은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다시피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적으로는 메리트가 떨어지고 신규 상장 이후에 좀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지만 오늘 이후 상한가에 나온 이후의 자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따라잡는 매매로는 좀 권유하기 어렵지만 5일선이나 11선 정도 보면서 넥스트칩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AR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 이제 협업을 했었어요. 협업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내달 이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좋아하는 가장 큰 이슈 인수 삼성이 인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나온 거고 이런 뉴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또 이제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당장 따라잡는 매매로는 사실 권유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뉴스가 터지는 기업들 또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넥스트칩도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상한가였고 오늘도 장중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고 자회사 프라코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제네시스나 소나타의 이제 새 모델로 이제 다 탑재된 바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약 80%의 그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가총액은 사실 이 종목은 작아요. 1,300억짜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이어졌을 때 충분히 더 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조단위거든요. 조단위 매출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박동기 파트너님 같은 분도 매매로서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만하지 않나. 저 이제 말씀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이 아직 작고 매출액이 조단위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 이후에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메리트가 있다. 단기 상승세가 지금은 사실 뭐 상한가 나오고 오늘도 올라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따라잡는 매매로는 권유드리지 않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5일선이나 11선 보면서 조정받을 때 매수해보는 전략을 이제 삼보모터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디오 분야에 이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카메라나 모듈, 센서 이쪽에 많이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디오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 IP 전문 업체이고요. 자율주행차 반도체 업체인 NXP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 종목도 뭐 말씀드렸지만 좀 작은 형태예요. 1,600억짜리 규모인데 재무 메리트는 이 종목도 사실 좀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매출액도 200억, 300억 정도고 사실 이 종목보다 재무적으로 볼 때는 삼보모터스가 훨씬 좋죠. 근데 지금 주가에 대한 메리트도 사실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그런 오르지 않은 종목을 잡아서 올라가는 종목을 또 공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비싼 종목을 비싼 자리에서 사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시장에 관심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죠. 이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좀 부분에서 사실 18,500원 이 정도 또 올라왔을 때 돌파되는 자리를 또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은 유레카 종목인데 대장주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강력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 끝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스마트카를 주제로 유레카 키워드 짚어봤는데요. 자, 젊음의 패기 백승화 파트너님 그리고 경륜의 위험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본인의 투자 성향은 선택해서 극대화하고 또 좋은 종목은 종목대로 챙겨갈 수 있는 유레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젊음의 패기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삼형제 그리고 스마트카 그 키워드 이후에 발굴되는 유레카 종목은 무엇일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꽉 차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자, 에코프로가 붙은 걸 보니 박동기 파트너님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삼형제 중에 하나죠. 네. 하나인데 지금 뭐 첫째일지 둘째일지 그 얘기가. 삼형제 중에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니까 에코프로가 첫째겠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 지주사 중에서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는 볼륨이 제일 커요. 네. 그래 에코프로 BM이 둘째예요. 예, 사실상. 그리고 상장자 중에서는 HN이 막내이면서 네. 약간 결이 달라요. 무슨 결이 다르냐면은 그 에코프로를 비롯한 에코프로 BM 아까 얘기했던 쭉 그 비상장 회사들은 전부 다 2차 전지하고 배터리 관련되는 그 수직 계열화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네. 얘는 작년에 그 에코프로에서 환경 사업 부분만 분사를 해서 만든 환경 사업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이다. 토탈 솔루션이다. 친환경이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사업부별 매출 비중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일단 그림을 한번 보죠. 사업부별 매출 비중 그림을 먼저 보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보시면은 미세먼지 저감 장치 실질적으로 친환경하고 관련되는 세 개의 사업부에서 모든 것이 다 친환경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지금 18% 매출 비중입니다. 우측에는 클린룸,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나오는 클린룸 케미칼 필터가 42% 제일 높죠. 그리고 이제 좌측 하단에는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감축 장비 이런 것들을 한 40% 정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사업부가 100% 모두 다 그 친환경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업무 중에서 이제 설계부터 해서 뭐 시공 또 장비 도입 말 그대로 그냥 토탈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HN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40% 이거는 뭐 전 세계에 이미 나온 숙제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50% 이게 지금 계속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경을 뭐 조금 못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각 기업들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HN의 장비들이 최근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현대중공업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에는 거의 다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탄소 배출권 제로, 온실가스 감축 이거는 뭐 각 기업에서 다 해야 되는 게 의무적인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이 그냥 그 뭐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참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를 지금 많이 했었죠.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도 지금 많이 했었는데 당장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2차 전지 쪽이고 태양광이고 관련주들이 지금 뭐 한두 달 전이지만 이거 얘기가 나왔을 때 들썩들썩 했는데 사실상 에코프로 HN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HN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지금 ESG 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환경, 사회적 책무, 그리고 지배구조. 근데 이제 이런 그 비재무적인 요소가 점점 갈수록 지금 중요해지고 있고 기업 가치에도 사실상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친환경 관련되는 이런 그 이슈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미 지금 그 추세에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이슈로 인해서 에코프로 HNN의 수준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전체적인 그룹의 탄탄한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에코프로 HN도 약간의 한 박자, 한 결이, 다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친환경 사업 부분 쪽에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ESG 경영의 강화 이런 부분들의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자.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면 일봉 흐름을 보면은 이번에 지금 한 6만 5천 원 선이죠. 여기서 지금 뭐 부분적으로는 쌍봉을 그리고 있는 이런 패턴인데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봉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상장하고 나서 분할 상장이죠. 상장하고 나서 급등세가 들어왔다가 그 주봉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 자리는 다시 한번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2차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일단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 조금 더 세부적인 거 이런 부분들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유레카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박동기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에코프로 HN이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동기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막내지만 막내답게 또 통통 튀면서 똘똘한 에코프로 HN. 원래 막내들이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통통 튀고 제가 막내거든요. 네. 자, 두 번째 유레카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공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모트렉스 가지고 오셨네요, 백승원 파트너님. 일단 아마 이제 자율주행, 뭐 스마트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도 조금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종목이긴 합니다. 모트렉스가 사실 뭐 시장에서 변동성도 그렇고 가장 대장주의 그런 이제 주가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이제 종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와 차량 간의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오토모비티브 HM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 베이클 인포테인먼트 뭐 제품 생산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컸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4,400억까지 큰 기업이고 4,400억까지 컸는데 지금 애플 카플레이, 뭐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딱 들었을 때 애플, 구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그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양방향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기술을 이제 공식 인증 획득을 했고요.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이제 핵심 기술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이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흑자 전환된 게 2020년도거든요. 이때 흑자 전환 이후에는 꾸준히 영업이익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매출액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그 이전까지 흐름으로 볼 때는 사실 많이 이제 부진했었는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 부진했습니다. 거래량도 없죠. 이 과거 구간에서는 메리트가 없었어요. 메리트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애플카,
뭐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자율주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이제 많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 무렵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았고 제가 10리터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이제 최저점은 사실 3,000원대인데 3,000원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그래도 4,000원대 구간이 이제 시세 받기 시작했던 그 지점이거든요. 저는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볼 때 우상향하는 종목은 매수를 해서 물려도 물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주봉에 대한 흐름도 볼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업이고 한 번도 그 2020년도 이후에 이제 재무 구조가 흑자 개선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이제 자율주행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이슈를 봤던 뒤에는 뭐 횡보를 한 적은 있어도 주가가 추세를 무너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트렉스가 시장에서도 가장 대장주로 인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거래량 관점에서 아직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왔던 구간 이후에 거래량이 아직 주봉 관점에서 생기질 않았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누군가 여기서 이제 10,000원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먹고 올렸던 사람이 아직도 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전혀 그런 거래량, 빠져나간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계속 그 정부에서도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있죠.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 뭐 레벨 4, 5 이런 얘기 5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4 언급 계속 나오고 있고 현대기아차에서도 결국 자율주행 가야 된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이슈가 터지고 이제 애플카, 뭐 구글 안드로이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사실 시장은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굉장히 이런 이슈에 또 좀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래량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도 갈 자리가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매수로서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 말씀드렸던 10루타 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자세한 설명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도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매수를 했다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때는 시장에 이슈가 많이 없었던 구간인데 언제 오를지는 사실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고 오를 것은 자명한 기업인데 이런 종목들 매수 안 하면 사실 많이 아쉽잖아요. 이런 시장을 이기는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금 베어마켓 구간이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그냥 매수하는 거는 지수가 더 떨어질 때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빠져나와서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올라가는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매수하셔야 되니까 에코프로 뭐 이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모트렉스 같은 기업들 뭐 이제 대장주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바로 모트렉스다. 게다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 2개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겹겹이 산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FOMC라는 일단은 가장 큰 산은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박동희 파트너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FOMC 어제까지 저는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저는 대변곡이 FOMC 전후로 나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고 내일부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은 시황 부분 그리고 큰 흐름 섹터 부분들을 제가 시시각각으로 시간 단위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하나라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승화 파트너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시장을 보는 관점이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현금 비중 30%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이제 가져가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나중에 물렸을 때 이제 투입할 현금이 없다면은 사실 더 이제 고통스럽고 내가 할 수 있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종목들 잡아드릴 수 있는 제가 이제 좀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장이 사실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상이 되느냐 그리고
최종 상단이 어디까지냐,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뭐 이제 금리가 오르는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장에 좀 침체 흐름이 가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잡아야 된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어쨌든 금리는 계속 올릴 거다, 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많이 도움 드려서 여러분들께 수익 좀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힘 조금 더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